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해온 일이죠.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 남편이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이혼 소장이야.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 45년 결혼 생활, 이남 일녀를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내조했는데 70살에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짜고 시어머니 재산 20억을 통째로 가로채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모든 걸 빼앗으려는 완벽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70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복수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5살에 남편 박철수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전업주부가 됐죠. 당신은 집만 지켜주면 돼. 내가 다 벌어올 테니까. 남편 말을 믿고 평생 집안일만 했어요.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 아버지가 일찍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으셨죠. 강남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한 개, 시세로 20억은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마웠어. 평생 날 잘 모셔줘서. 에이, 어머님, 당연한 거죠.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유언장에 써놨어. 네, 넌 자격이 있어. 20년 동안 날 모셨잖아. 감동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어요. 재산은 며느리 박미숙에게 전부 상속한다. 순간 남편과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뭐? 장남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재산이 왜 어머니한테 가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머니 아들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남편도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쓰셨어? 네. 확실합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저는 멍했어요. 20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온다고? 미숙 씨,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재산 나한테 넘겨. 뭐, 내 어머니 재산이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하지만 유언장이 뭐가 중요해? 법적으론 내가 상속자야. 여보, 내일 변호사한테 가서 명예 이전해. 알겠어? 싫어. 뭐,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20년 동안 내가 모셨어. 20년. 그게 20억 값어치야.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평생 집에서 놀면서 밥만 했잖아. 20억은 내 거야. 놀았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5년 내조가 노는 거지였나요? 아이 새 키우고 시어머니 모신 게 밥만 한 거지였나요? 어차피 명예 이전 안 하면 이혼할 거야. 뭐라고? 이혼하고 재산 분할 소송하면 반은 내 거야. 선택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후 장남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랑 같이요. 어머니, 할머니, 재산 일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저희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 네. 제가 작년에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했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빚이 5억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5억. 어떻게? 잘못 투자했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나한테 돈 없어. 할머니, 재산 있잖아요. 어머니, 제발요. 안 그러면 저희 파산해요. 며느리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딸 아직 어린데
제발요. 민준아. 그건 시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야. 할머니는 저한테도 할머니였어요. 손주잖아요. 어머니가 할머니 재산 다 받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로부터 2주 후 남편이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정말 그럴 거야? 응. 45년 살았으면 됐어. 이제 헤어지자. 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뭐? 당신만 없었으면 내가 어머니 재산 받았을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맞아.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을 거야. 저는 황당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재산 때문에 끝낸다고? 알았어. 이혼하자. 뭐?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 소송하자.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생활비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통장을 막아버렸거든요. 당신 돈 있잖아. 어머니한테 받은 거. 그건 아직 명예 이전이 안 됐어. 그건 내 알바 아냐. 둘째,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장남 민준이, 차남 민우, 딸 미영이 셋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뚝. 미영아? 엄마야. 뚝. 셋째, 친척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미숙이가 시어머니 재산 독차지했대. 에이, 며느리 주제. 이혼당해도 싸지 뭐.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제 아내는 치매 초기입니다. 뭐라고요? 건망증이 심하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 멀쩡해요.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진경과 진단서, 박미숙, 경도인지장애 의심. 이게 뭐예요? 제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증상이 나왔어요. 저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있습니다. 3개월 전에요. 뭐, 그제야 생각났어요. 남편이 건강검진 받자고 해서 병원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치매 검사했어? 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박미숙 씨, 정말 치매이십니까?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하지만 진단서가 있는데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박미숙 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치매 의심으로 재산 처리를 금지합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예 이전 및 처분을 금지합니다. 왜요? 치매 환자가 재산을 처리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날 치매로 만든 이유, 재산을 못 쓰게 만들려고. 그리고 제가 무능력자가 되면 가족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법원 명령으로 저는 정신과 재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집에 가뒀습니다. 외출 금지야. 왜?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나 치매 아니에요. 법원에서 의심한다고 했잖아. 재검사 받을 때까지 집에 있어. 남편은 현관문을 밖에서 잠갔어요. 저는 갇혔습니다. 생활비도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45년 희생한 인생이 70살에 치매 환자로 몰려서 모든 걸 빼앗기는 건가?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5년째 그대로 둔 방이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는데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지?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지? 서랍을 뒤지다가 열쇠를 찾았어요. 찰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 봉투 몇 개, 그리고
USB 하나, 노트를 펼쳤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노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재산을 너에게 물려줬어. 20년 동안 날 모셔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내 아들과 손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은 돈만 보는 인간들이거든. 특히 민준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탐욕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준비해뒀어. 이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첫째, USB에는 내 육성 녹음이 들어있어. 내 재산은 며느리 박미숙에게 전부 준다는 내 목소리야. 둘째, 봉투 안에는 숨겨둔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있어. 강남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명의는 내 거지만 실제 소유권은 내 거야. 셋째, 민준이가 30년 전에 쓴 약속 문서가 있어. 할머니께 절대 재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 미수가 이걸로 그들을 이겨.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수가. 나 김영순이야. 2019년 3월 15일 이 녹음을 하고 있어. 내 정신은 멀쩡해. 치매도 없고 판단력도 온전해. 내가 명확하게 말할게. 내 전 재산. 강남 아파트 한 채, 구로동 상가 건물, 예금 전부 며느리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아들 박철수는 한 푼도 받을 자격 없어. 평생 나한테 용돈만 받아갔고 며느리만 날 모셨으니까. 손주 박민준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릴 때부터 돈만 밝혔어. 미수가 이 녹음으로 그들과 싸워. 법정에서 이겨. 넌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다 준비해 두셨구나. 저를 위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자.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시어머니의 상자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집을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베란다로 갔어요. 1층이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상자를 꼭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남편이 압수해 갔던 건데 서랍에 숨겨둔 걸 찾았거든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연숙 변호사님? 미숙 씨. 정연숙. 제 대학 동기였어요. 은퇴한 변호사였죠. 현수가. 나 좀 도와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지금 말하기 힘들어. 만날 수 있어? 지금 어디야? 집 앞이야. 30분 후에 갈게. 기다려. 카페에서 정연숙을 만났어요. 미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장, 아들의 빚, 치매몰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자까지. 현숙이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노트를 읽고 USB를 듣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미수가. 이거 대박이야. 뭐가? 이 증거들이면 100% 이길 수 있어. 정말 당연하지. 시어머니 육성 녹음에 계약서 원본까지. 이건 결정타야. 현숙이가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거 봐. 민준이가 30년 전에 쓴 약속 문서. 종이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저 박민준은 할머니께 절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994년 3월 15일. 이게 민준이 필체야. 그때 민준이가 몇 살이었어? 20살 대학생이었어. 할머니가 학비를 대주면서 이 약속을 받은 거야. 천재시네. 현숙이가 웃었어요. 미수가. 우리 이긴다. 확실하게. 먼저 치매, 누명부터 벗어야 해. 어떻게?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아. 제대로 된 곳으로. 현숙이가 병원을 추천해줬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여기서 검사 받아. 내가 예약해줄게. 일주일 후.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CT, MRI, 인지검사,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박미숙 씨, 치매 아니십니다. 정말요? 네. 뇌도 정상이고 인지 기능도 정상이에요. 그럼 처음 진단서는요? 오진이었거나 아니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의사와 짜고 거짓 진단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단서 발급 부탁드려요. 치매 아님 정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숙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진단서 받았어? 응. 치매 아니래.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현숙이가 전략을 짰어요. 첫째, 이혼 소송에서 이겨야 해. 어떻게? 남편이 치매로 몰아서 재산 빼앗으려 한 증거를 제출하는 거야. 있어? 당연하지. 거짓 진단서, 생활비 차단, 감금 다 증거야. 둘째, 재산 분할해서 최대한 받아내야 해. 얼마나? 남편 퇴직금 5억, 예금 2억 전부 내 거야. 전부. 당연하지. 45년 내조했잖아. 70% 이상 받을 수 있어. 셋째, 시어머니 재산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해야 해. 어떻게? 시어머니 녹음과 유언장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민준이 고소할 거야. 뭐? 사기죄로. 할머니 약속 어기고 재산 요구한 거. 그래도 돼. 미수가. 그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치매로 만들고 가두고 재산 뺏으려 했어. 이건 범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이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이전 재판에서 박미숙 씨의 치매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정연숙이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서울대병원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미숙, 치매 없음, 인지, 기능, 정상.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처음 진단서를 받았던 병원의 녹취록입니다. 현숙이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박철수 씨, 부인을 치매로 진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주실 건데요?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피고인은 의사를 매수해 거짓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인, 사실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숙이는 계속 공격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원고를 집에 감금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것입니다. 사진을 제출했어요. 현관문 밖에서 채워진 자물쇠 사진이었어요. 원고는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받지 못했고요. 또한 피고인은 원고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고인과 아들 박민준이 공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정연숙이 아들을 가리켰어요. 민준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것입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를 제출했어요. 민준 아버지, 어머니 치매로 만들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죠. 남편,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민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 빚 갚아야 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오해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고구 김영순 씨의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원고 측 의견 있습니까? 정연숙이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녹음한 육성입니다. 법정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수가, 나 김영순이야. 내 정신은 멀쩡해. 치매도 없고 판단력도 온전해. 내 전 재산을 며느리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아들 박철수는 한 푼도 받을 자격 없어. 손주 박민준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이야. 조용히 하십시오. 정연숙이 말했어요. 이 녹음은
2019년 3월 15일 공증인 입회하에 녹음됐습니다. 공증 서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정연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30년 전 피고인의 아들 박민준이 작성한 약속 문서입니다. 종이를 제출했습니다. 저 박민준은 할머니께 절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994년 3월 15일 당시 박민준은 20살이었고 고인으로부터 대학 학비를 지원받으며 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어기고 할머니 사망 후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그건 3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이랑 상관없어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더구나 친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판사가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박민준 씨 필체가 맞습니까? 네. 필적 감정도 받았습니다.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2주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80%, 피고 20%로 한다.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80%? 말도 안 돼. 피고인이 원고를 학대하고 감금하고 거짓으로 치매 환자로 만든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고구 김영순 씨의 재산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피고인과 아들 박민준은 이에 대해 일체 청구권이 없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를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요. 할머니 유산을 노리고 거짓으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할머니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재산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건 30년 전 일이에요. 약속을 어겼다는 건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려 한 것도 인정합니까?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네. 인정합니다.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박민준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준이가 무너졌습니다. 판결 후 3개월. 민준이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어요. 5억 기재, 법정 비용, 손해배상까지 총 빚이 7억이 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파산했어요. 집도 압류당하고 딸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희가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 치매로 만들고 가두고 재산 빼앗으려 했잖아.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야?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손녀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숙이가 말했어요. 미수가 지금 도와주면 또 당해. 그들은 변하지 않아. 저는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받은 재산과 시어머니 유산으로요. 총 25억 정도 됐습니다.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이걸로 뭘 하지? 현숙이가 제안했어요. 미수가 재단 만들어. 재단. 응. 너처럼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쉼터. 황혼 이혼당한 사람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돕는 거야.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 만들자. 6개월 후 희망 쉼터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황혼 이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였어요. 무료 법률 상담, 숙식 제공, 심리치료,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오픈 첫날 1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남편한테 이혼당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재단 설립 2년째 되던 날 누군가 찾아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왔어? 사과하러 왔어요. 이제 와서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빚 갚으려고요. 그래서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준아, 네, 어머니, 용서는 아직 안 돼.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72살입니다. 희망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현숙이가 물었어요. 미수가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후회 안 해. 민준이 용서 안 한 거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 시간이.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현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70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몰랐어.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0살의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요. 20억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로 싸웠고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망재단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0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셋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문자, 계약서, 모든 걸 남기세요. 넷째, 혼자 싸우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 변호사를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복수는 성공입니다. 잘 사는 게 가장 통쾌한 복수예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72살. 희망재단 이사장입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